안녕하세요. 국어과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자, 힘들 때 이렇게 선생님들의 재롱 이런 거 좀 쳐다보면서, 게다가 재롱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용도 공부하고 시간도 좀 때우고 개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취지에 맞게 옆에다가 유튜브 이런 거 틀어놓지 말고, 게임 하지 말고 이왕 보는 거 짤막짤막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끝내 주실 테니까 그 내용 좀 쳐다보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봅시다. 아마 착한 사람들은 우리 수능 완성 다 풀고 내용 이해까지 끝났겠지만,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책 펴놓으면서, 사실 이게 고전 소설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혼자서 이게 쭉 읽어 나가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이게 다 읽었더니 특히 우리 유연정 같은 경우는 인물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지. 도대체 여기서 뭘 끄집어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물론 대성에서 이제 링크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었는데, 사실 그 책도 이제 굉장히 이게 이미 한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냥 맨땅 헤딩 아무것도 안 봤는데 그냥 링크 이거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다 라고 보면은 그런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4쪽씩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도 돼 있고, 중간에 그 깨 같은 글씨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 읽는 데만 한 10분 이상 그 시간도 꽤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머릿속에 딱 정리, 이게 포인트였구나, 다른 부분이 출제됐을 때 이런 인물들이 좋은 애들이고 이런 인물들이 나쁜 애들로 출제가 되겠구나, 이 소설에서 출제 포인트는 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럼 또 나름대로 인터넷 강의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그 지점에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자, 우리 202쪽에 유연전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전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복잡한 인물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요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칠판에 뒤에 아마 글자가 보일 텐데, 저 두 가지만 사실 기억을 해놔도 유연전은 그냥 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유연전은 나름 또 긴 소설인데, 이것들을 부분 잘라가지고 출제를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소설이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오답률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 뒤에 써놓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 상태, 점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대성 이런 학생들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작품을 갈 텐데 우리 한 가지만 좀 이번 시간에는 알아봅시다. 우리가 특히 문학 문제를 풀 때 시든 소설이든 보면 항상 뒤에 보기가 있죠. 뒤에 보기가 있을 때 뒤에는 보기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은 작품을 먼저 볼 거냐, 또는 문제를 먼저 볼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 2등급 학생이라고 본다면 대체로 문제까지 다 읽는 거는 그건 시간 낭비에 가깝고, 자, 문제를 왜 읽냐면은 한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게 도대체 이 소설을 읽었는데 뭐가 문제로 나오는지를 몰라서, 즉 글 읽으면서 핵심 파악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런 애들이 핵심 인물들이라서 이렇게 출제되는군.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이 방송 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대성 학생들은 1등급, 2등급 또는 100점을 노리는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시간 줄이는 게 가장 큰 미션이지. 그래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 번에 읽으면서 내용 파악 끝내고 문제 읽으면서 끝내야 되는 소설 같은 경우 한 7분 내외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기만 재빨리. 자, 이 정도 보기 읽는데 시간은 약 한 20초, 눈으로 읽으면 한 20초면 끝나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를 시간 들여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출제를 하겠다,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33번의 보기를 본다. 자, 33번 보기를 봤더니만
1차 송사, 2차 송사, 3차 송사 해가지고 이 세 번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맨 마지막 줄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한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아, 요거 한 20초 정도 읽고, 자, 지문 읽으면서는 뭐, 이 보기 괜히 읽은 게 아니지. 칠판에도 써놨지만 1차, 2차, 3차 이것들을 파악하거나 또는 옆에다가 쓰거나 이러면서 문제 지문을 읽어가면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가봅시다. 자, 복잡한 인물 정리. 이렇게 실전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뒤에다가 칠판에다가 써놔서 그렇지 얘를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읽어버리면 그럼 이 많은 한 20명 이상 나오는 이런 소설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끄집어내야 할지를 모르겠지. 가봅시다. 관아에 이르니 우희적, 서형, 조상규, 최수인, 홍명 벌써 5명 나왔지. Who are you? 그랬더니 최은규는 저는 유유입니다. 대구부사 박응천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유유가 아니다. 최은규란 놈이 I'm 유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쟤 아닌데요. 자, 이제 최은규는 X 되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 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만 최은규 얘는 가짜니까. 그래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네가 만약에 가짜면은 형벌로 다스리겠다. 자, 이제 최은규 이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미치광이 행세. 잠시 후에 최은규의 첩 춘수라는 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제 남편이 미쳤다. 그래서 병이 위독하니까 옥에 가두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처라는 거는 이제 감옥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있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병이 위독하니까 다른 곳에 좀 감시를 해달라. 그런 얘기. 자, 그런데 5일 뒤에 탈출했네. 자, 그러자 유유의 아내 백씨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솔직히 칠판에는 지금 세모라고 써놨는데 요 백씨 유유가 좀 실종된 사건이고 유유의 아내 백씨니까 아,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감사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짜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재앙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미쳤는데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숙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했다. 동생 유연을 잡아라. 그랬더니만 감사는 대구부사에게 명령해서 유연도 잡고 그 다음에 아까 최은규의 첩 춘수도 잡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었던 박석 얘도 잡고 그랬더니 유연이란 사람은 억울했나봐. 그래서 그 부인 유연의 아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랬더니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은규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자, 거기다가 밑줄.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자, 감사는 아까 위에 나오는 대구 부사 이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 감사라는 사람은 이제 안에 유연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 자, 그런데 백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물러가라. 바로 잡아 주겠다. 자, 칠판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자, 유유가 이제 없어진 형이고, 그 다음에 유연은 유유의 동생이었고 억울한 친구. 그 다음에 이씨는 유연의 부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들. 자, 그 다음 현재까지 이제 백씨만 나왔는데, 요 백씨가 유연을 지금 고소한 상태고, 지금 여기까지는 2차 송사에 해당하는 거지. 아까 최은규가 잡혀와가지고 네가 진짜냐 가짜냐 물어본 게 1차 송사. 자, 그 다음에 요 백씨
유의 아내 요 백씨가 유연을 이제 살인죄로 고소한 사건, 요게 이제 2차 송사가 되는 것이고, 그 2차 송사까지 보면은 감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좀 공명정대하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건 알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밝혀져야 풀어주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런데 B 부분 봅시다.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자, 진실이 이제 임금님에게 가기 전에 이제 다른 관리들이 임금에게 이제 아뢰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간관이라는 사람 아직 정확한 진실을 몰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했다. 근데 유연이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유연을 잡아라. 얘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간관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들은 임금은 뭐 당연히 한양에서 뭐 경상도에서 일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잡아오너라. 자, 진실 밝혀지기 전인데 일단 잡혀온 거야. 자, 이때 유연이 서울에 옥에 잡혀오자 이지와 심용이 마주 앉아. 옛날 소설들 보면은 벌써 이름이 그닥 좋지 않지. 이지, 심용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나쁜 놈들. 자, 걔네들이 김백천에게 물었다.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을 당할 텐데 자네는 뭐라고 말할 건가? 유유가 아니다. 그러면은 너도 죽는다. 협박을 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 근심 없이 지나갈 걸세. 그래서 우리가 유연을 엎어씌우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봤더니만 유연이 이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고, 그러다가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연의 아내 이씨가 이제 호소하는 장면. 자, 이씨는 그 소식을 듣고 호소했다.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극형에 처해졌다.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으나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를 올린다. 자, 이제 유유가 나왔네.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유가 나타나가지고 난 유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친척들은 누구고 친구는 누구다. 뭐 완벽하게 이제 진실이 드러났네. 그리고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출제를 만약에 한다면은 뭐 당연히 똑같은 부분 출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 출제해도 어차피 이 소설 자체는 핵심 사건이 이제 이 송사 1, 2, 3차, 그 다음에 핵심 인물들,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른 사람 이것저것 나오지만 걔네들은 핵심 인물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의외로 공명정대한 감사. 자,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출제를 할 거니까 지금까지 방송 들은 사람들은 계속 여기 쳐다보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여기선 두 문제인데 31번 보면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했고, 자, 이 글은 아까도 33번에서 얘기했지만 뭐가 핵심이라고? 송사. 자, 송사에서는 핵심이 3명이야. 누구냐면은 그 범인, 그 다음에 그 범인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 그 다음에 재판장, 요 3명이 핵심 인물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감사는 나쁜 여자 백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다음에 유연을 잡아들였다. 아까 뭐라고? 나도 유연이 억울한 걸 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핵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항상 답지에서 출제를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뭐 KNOW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들을 잘 기억을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33번 갑시다.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이제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1차, 2차, 3차 송사를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당연히 이제
1차, 2차, 3차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꿀팁 하나를 좀 가볼게요. 사실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 국어 영역은 도대체 어떤 것을 답에서 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갖고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갖고 선생님이 요 거미옷을 가지고 모든 강의를 다 찍어. 150강을 찍었는데 전부 다 요 하얀색 거미옷만 갖고 찍어. 처음에 한 번, 두 번 볼 때는 저 사람은 하얀색 거미옷이군. 근데 10번, 30번, 50번, 저 사람 옷이 하나밖에 없네. 이제 흥미가 뚝 떨어지지.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예를 들어서 뭐 BTS 이 정도 급이 아닌 이상은 똑같은 옷 입고서 계속 똑같은 화면 가지고 찍게 되면 지루하다고. 자, 그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국어 영역에서는 뭘 원하냐면은 앞쪽에다가 어떤, 예를 들어 비문학이다 그러면 어떤 사실 또는 뭐 통념 같은 걸 던져줘. 그리고 그 뒤에서 그 통념이 쭉 이어져서 결국 그대로 끝났다, 이런 것들은 출제하지 않지. 항상 뭘 원하냐면은 답지에다가 요 변화된 것들을 답에서 묻더라. 자, 작년 수능 봅시다. 작년 수능 경제 지문 보면은 BIS,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표준 이거를 지키는 좀 어려운 경제 지문이 출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뭘 답에서 지문에서 얘기했냐면, 자 바젤 1, 바젤 2, 바젤 3 해서 요 BIS 국제 기준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물어봤다고. 자, 요 지문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답에서 뭘 물어볼까? 여기 힌트가 있네. 국어는 변화되는 지점이 중요하다. 답에서 뭘 묻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답지만, 국어 영역은 답지에서 뭘 묻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답지에서 얘와 얘를 묻는 게 우리 수능 시험에서의 답이었다고.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33번도 봐봐.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송사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문제도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낸 문제지.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유연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는가, 또는 유연이 무죄로 풀려나지 못했지, 이미 죽었으니까. 어쨌든 무죄인 게 밝혀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 5번 보면 2차 송사는 재산 다툼, 3차 송사는 권력 다툼. 3차 송사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그냥 유연이 무죄인 것을 밝히는 얘기였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 읽어가면서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긴 글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얘기니까 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걸 습관을 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독해도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해질 겁니다. 자, 오늘 위연전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소설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긴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답지로 만들어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만날게요. 박상준 선생이었습니다.